대표적인 미국 지수죠. S&P 500과 나스닥 ETF.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질문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지수 ETF 어떤 걸 사야 될지 국내와 해외 ETF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 20년 동안 수익률 그리고 각 ETF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ETF와 해외 ETF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수익률, 배당금, 세금, 수수료 각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내 ETF와 해외 ETF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어떤 ETF를 사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죠. 2001년 닷컴 버블 직후부터의 차트예요. 꾸준히 우상향 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올랐을까? S&P 500 3배가 올랐습니다. 309%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꾸준히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복리로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셨던 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럼 나스닥은 어떨까? 20년간 무려 7배 717%가 올랐어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성장주에 대한 성장 속도, 수익률이 가파랐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 위주였던 나스닥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죠. 실제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S&P 500, 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죠. 스파이, 지난 10년간 매년 17.2% 수익을 올려온 걸 알 수 있어요. 매년 연평균 17%씩 올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미국 지수에 묻어놨을 뿐인데 엄청난 수익을 올려왔다는 거예요.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세계 최고 투자자가 수익률이 그 정도인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만 했을 때 매년 10년 동안 17.2%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S&P 500 지수였어요. 여기는 어떤 주식이 주로 포진이 돼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주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벅셔 해서웨이, JP 모건 이런 것들인데 알파벳 A와 C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예요. 알파벳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 총 상위 10개 업체들의 가중치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30% 외에 다른 부수적인 기업들, 시총, 실적들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 추종하는 QQQ는 어땠을까? S&P 50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매년 23.5% 이상의 수익을 내왔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괜히 단타치고 작전주 따라 들어가고 급등주 물리고 저점에 손절하고 괜히 돈 벌려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지수에만 묻어놨어도 1년에 23%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스닥 100 여기는 어떤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을까? 종목은 비슷해요. 대신에 아까 S&P 500과 다른 게 있죠. 이 비중입니다. 비중이 훨씬 높죠. 상위 10개의 가중치가 무려 56%에 달해요. 세계 인류 성장주들, 기술주들의 비중이 높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스닥은 기술주 비중이 높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초입입니다. 앞으로 이 성장주들의 성장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이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 어떤 게 있고 각각의 장단점, 특성이 어떤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P 500에 투자하는 ETF,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나스닥 ETF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ETF는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우리나라 상품이죠. 국내 ETF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해외와 국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일단 국내는 이 타이거만 넣어놨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타이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미국 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ETF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ETF 스파이죠. 일단 금액이 비싸요. 464달러니까 환율 1200원 치면은 55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스파이 한 주 살려면 55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월급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가 쉽진 않겠죠. 이거를 2주, 3주 살려고 한다면 100만원, 150만원 금액이 비싸서 못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거는 17달러밖에 안 하죠. 우리 돈 2만원이에요. 굉장히 쌉니다. 금액적으로는 가장 메리트 있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운용 자산이 좀 적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거래량도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스파이에 비해서 위아래로 툭툭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의 미니 버전 SPLG 54달러예요. 우리 돈 6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의 대표적인 경쟁사들 V5와 IVV인데 사실 금액은 대동소이해요. 거의 50만원 돈.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이 분배금, 배당금에서 좀 차이가 나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먼저 스파이 연 배당률이 1.2%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 스파이 금액은 싸서 부담없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배당금이 0.3% 정도 차이가 나죠? 더 적단 말이에요. 가성비는 이게 낮다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이 스파이가 괜찮겠죠? 하지만 가성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0.3%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SPLG 6만원 돈인데 배당금은 비슷합니다. 스파이랑 비슷해요. V5, IVV 배당금 1.25, 1.24. 사실 배당금이 가장 높은 건 1.25% V5죠. 그리고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운용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파이는 0.09%, 좀 비쌉니다. 반면에 SPLG, V5, IVV 수수료가 0.03, 굉장히 낮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해외 상품 중에서는 V5가 분배금도 높고 수수료도 싸고 제일 낫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이 50만원대로 비싸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파이나 SPLG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상품 타이거 S&P 500은 어떨까? 일단 현재가 13,900원, 가격은 제일 싸죠. 부담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배금 0.9% 정도, 스파이나 이런 V5, IVV 이런 상품에 비해서 0.3% 정도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 0.07%죠. 높은 편은 아니에요. 대신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해외 ETF냐 국내 ETF냐 차이가 있겠죠. 환율이나 세금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 ETF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누구나도 알고 있는 QQQ 400달러입니다. 우리 돈 48만원. 비싸죠? 그리고 분배금, 배당금은 0.44%. 아무래도 성장주가 배당이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S&P 500보다 배당금은 좀 적어요. 그러면은 이 QQQM은 뭘까? QQQ의 미니 버전이에요. 이 스파이의 미니 버전이 SPLG인 것처럼 QQQ의 미니 버전, 더 낮은 가격으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출시한 상품, 그게 바로 QQQ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죠? 164달러. 우리 돈 20만원 돈입니다. 사실 큰 무리는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근데 분배금이 0.2% 정도 좀 차이가 나죠. 대신에 수수료가 QQQ는 0.2, M은 0.15. 이게 다소 싸죠, M이. 사실 이렇게 퉁친다면은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내가 나스닥에 투자할 건데 QQQ에 할 거냐, QQQM에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이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50만원짜리 살 거냐, 20만원짜리 살 거냐, 그 차이죠. 근데 내가 돈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은 그냥 QQQ로 사면 됩니다. 이번에는 국내 상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상승효과TV에서 사업 모으고 있는 그 상품이죠. 가격은 87,000원입니다. 처음에 이거 사 모으기 시작할 때가 6만원대였는데 그새 많이 올랐어요. 분배금 0.38%.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비슷비슷해요. 나스닥은 많지 않아요. 근데 수수료에서 좀 차이가 나죠. 0.07. 타이거가 좀 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QQQ와 타이거 이거를 비교해보자면 일단 수수료가 0.2와 0.07, 0.13% 차이가 나요. 이만큼 더 싸다는 거예요. 타이거가. 분배금이 0.06%가 낮죠. 하지만 0.13%만큼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 타이거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싸죠. 문제는 해외냐 국내냐, 여기서 발생하는 환율과 세금 차이,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거 혹은 이거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겠고, 이 둘 중에서는 금액 차이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금액을 내가 해도 된다 하면은 가성비가 높은 QQQ가 낫겠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S&P 500 추종 상품 중에서는 V5의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대신 우리 돈으로 51만원 비싸요. 감안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내 상품 중에서는 타이거 S&P 500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가격이 13,900원 싸요. V5에 비해서 열위합니다. 사실 가격 싸다는 장점 말고는 크게 없어요. 분배금도 V5가 높죠.
수수료도 0.03% 더 싸죠. V55의 승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해외 ETF냐 국내 ETF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세금에 의한 차이, 여기에서 선택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어떨까? 결론은 QQQ와 타이거입니다. 우리 돈 48만원, 우리 돈 87,300원. 가격 측면에서는 타이거가 나요. 하지만 분배금 더 많습니다. 수수료는 약간 더 비싸죠? 가성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해외냐 국내냐의 차이로 귀결이 될 거예요. 그럼 해외 ETF와 국내 ETF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크게는 환율과 환전, 그리고 세금 차이가 있어요. 해외 ETF는 달러로 사야 돼요.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달러로 ETF를 사야 됩니다. 결국에 환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여기서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이것만 해도 몇 프로 정도 나갑니다. 살 때 팔 때. 물론 내가 환율 우대를 잘 받을 수 있다면은 이 해외 ETF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환전이라는 절차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 반면에 국내 ETF, 국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돈 원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사면 돼요. 환전을 안 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가 안 들어요. 하지만 국내와 해외 모두 이 환율의 영향은 받습니다. 환해지가 된 상품이 아니라면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추가로 나고 환율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손실이 나는 환율에 연동되는 그 효과는 해외, 국내 ETF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입니다. 배당금 아까 나왔죠? 분배금. 거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나가요. 이거는 해외 ETF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당 소득세는 해외와 국내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매차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를 떼갑니다. 주식은 이게 없죠. 근데 이거는 기타 ETF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ETF는 이 배당소득세와 보유기간 과세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투자 규모에 따라서. 반면에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를 해요. 양도세 20%, 지방소득세 2% 해서 총 22%인데 대신에 기본 공제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250만원까지는 세금 부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매차익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ETF로 500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50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기준 250만원은 주식 포함입니다. 다른 해외 주식 포함.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A 여기서 5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B ETF에서 플러스 750만원 수익이 났어요. 자,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250만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250만원을 번 셈이 된 거예요. 근데 기본 공제가 250이 있기 때문에 나는 250만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 뭐냐면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 국내 주식은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불이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고액 자산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유리할 수 있겠죠. 매매 차익 자체가 분리과세니까. 국내 ETF와 해외 ETF 크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250만원이 기본 공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15.4%만 떼느냐, 또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느냐, 분리과세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매매 차익이 833만원 안쪽이다 라고 한다면 QQQ 해외 주식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250만원에 대한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 주식은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5.4%를 떼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매매 차익 833만원 구간까지는 해외 ETF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 833에서 2천만원 사이다. 이때는 타이거, 즉 국내 주식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250만원 기본 공제는 있지만 그 이후 구간부터는 양도세 자체가 22%죠. 15.4%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본 공제에 대한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 2천만원이 넘어섰다.
그때부터는 다시 해외 주식이 유리해집니다.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그렇죠. 2천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 차익의 규모,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유리해지는 상품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IRP 이렇게 세금 절감이 가능한 그런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계좌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죠. 장기적으로 나중에 뺄 수 있는 장기 투자 자금만 이런 계좌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미국 지수 ETF 어떻게 사면 될까? 먼저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S&P 500은 스파이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국내 상품, 스파이 17달러 2만원, 타이거 14,000원. 가격으로 선택한다면 이 두 개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QQQM 우리 돈 20만원, 그리고 타이거 87,000원. 그리고 분배금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금 S&P 500은 VO와 IVV 이게 분배금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나스닥에서는 QQQ 이게 분배금이 높죠. 하지만 수수료를 감안한다면 타이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수료 기준 스파이 요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나스닥에서는 타이거 수수료가 가장 낮죠. 0.07. 대신에 내가 해외 상품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세금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측면에서는 해외 ETF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죠. 매매 차익이 어떤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해지는 상품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해외, 국내 ETF들을 알아봤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상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크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상품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싸고 수수료도 적고 분배금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환율 영향도 같이 가져가면서 말이죠. 어떤 지수 ETF에 투자할지 막막한 분들은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 미국 지수 투자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꾸준한 수익을 그리고 장기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좋은 상품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았죠?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 2022년에는 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